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아시다시피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차단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미국의 경우에도 뉴욕과 같은 그 대도시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면서 네. 시민들에게 큰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난 10월 23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BS의 메인 뉴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기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시청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전염될 수 있다면 그것은 좀 엄청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에볼라는 이 환자와의 체액 등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공기 중을 통해서 접촉이 된다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오늘 뉴스도 사실 잘 밝혀주긴 했습니다만, 우선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난 10월 23일에 그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유행했던 시기에 공기로 전염된다는 이야기의 오류를 또 바로잡기 위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에는 여러 이제 아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레스턴 아형이라고 필리핀에서 발생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에 감염되더라도 피해를 주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경우에 그 원숭이와 돼지가 감염이 되었었는데, 그 정황상 공기로 전염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지금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자이르형이 아니라 그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그 레스턴형 에볼라 바이러스에서 일부 공기 전염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것이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공기중 전염이라는 유언비어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언론이 이에 대해서 과학적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기중 감염 가능성이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나온 건가요? 예, 우선 이것은 에어로졸이라는 그것에 대한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 10월 23일 이전에 지난 8월 23일에도 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였던 그 황구시보에서 왕리샹 그 무장경찰 종합병원에 있는 그 응급구조의학센터의 주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빌려보면,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가 완전하게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가지 이제 공기 전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스를 많이 치료해 와서 그 사스와의 유사성을 얘기하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물방울이 그 공기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한 분비물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감염자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전염 가능성이 크고 1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좀 당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SBS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 에어로졸로 인해서 에볼라에 감염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10월 23일에 보도해서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네, 그럼 이 에어로졸 형태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인가요? 일단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에어로졸이 무엇인가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에어로졸이라고 하면 기체 속의 고체 또는 액체의 작은 방울이 이렇게 분산된 개로서 연무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체 분산계 같은 경우에는 먼지나 연기, 그리고 액체 분산계를 보면 안개, 아지랑이, 구름 등이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미세한 스프레이나 가습기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액체 분산계의 경우에 액체와 기체가 이제 좀 같은, 그렇게 비슷하게 보여지는 그런 성분들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 감염이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보도에 나온 것처럼 감염자와 이렇게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일종의 가능성일 뿐이지 여전히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기중 감염성, 이런 것이 그 공기중으로 감염될 가능성 없다고 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정설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공기중의 감염성이 없다고 보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나오면 실제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인데, 어째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보도의 그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정적 보도 태도, 이런 것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BS가 그때 10월 23일에 취재했던 대상을 보면 다음 달에 이제 정부에서 아프리카로 이제 파견하라고 하는 그런 시책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그 일종의 세미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의료진 파견을 하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것들을 보완해라. 이런 자리였었죠. 근데 네네. 이 자리에서 대한의료정책연구소장이 실제 역학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에서 그 에어로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술을 할 경우에는 의료진이 그 공기 중으로 감염될 우려가 아주 크다. 그러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주장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진의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이 아니라 의료진의 경우에 아주 미세한 공기방울 형태, 즉 기체에 가까운 형태의 물질을 막 치료하다가 자주 흡입할 네. 수도 있으니까 파견 보건 인력의 경우에는 마스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차단력이 뛰어난 것으로 대비해야 된다. 네.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공기중 감염, 이렇게 공포에 떠는 그런 것들이 아닌 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보도는 연구 결과나 발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따내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검증 없이 보도한 그런 좀 선정적인 보도 사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명확히 하고 싶으실 텐데요. 네.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그건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에볼라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전염이 계속 됐다면 과연 이제 피해 수준이 지금 정도 상황에 그쳤을까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훨씬 더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됐다면 피해를 크게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유엔 에볼라 긴급 대응단 같은 경우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까지 우리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공기로 전달되는 형태로 바뀐다는 어떠한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 네네. 그리고 또 그렇게 예상하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긴급 점검단이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믿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에볼라 바이러스는 오로지 체액 접촉을 통해서만 퍼진다면서 감염자의 체액이나 그 체액에 오염된 물체나 뭐 표면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공기 감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병원체가 공기 중에 상당 시간 떠 있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나 점막 같은 것을 이렇게 들어가는가,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적어도 에볼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고요. 즉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 현장으로 투입되는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졸 형태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뭐 공기 중으로 감염되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SBS 보도 이후에 또 다른 매체들에서 후속 보도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검증을 했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검증을 했기 때문에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에 있어서 정확성 혹은 맥락성,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에볼라는 점점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 공포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네. 저희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보다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